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 부인의 소호, 그리고 친생 부인 허가 심판 청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이상한 소송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률상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친생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가 출산을 함으로써 명백히 자녀가 어머니의 친자녀임이 드러나는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같이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이게 누구의 자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명백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어떤 시기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즉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출생한 자녀는 그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즉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가 사실은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남편과의 사이의 어떤 친생자 관계를 부인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고요. 그 전 남편과 아이 사이의 어떤 법률상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소송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현대와 같이 이런 유전자 검사,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죠. 99.999%의 그런 확률로 친자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송을 통해서 그 친생자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즉 이혼을 하고 나서 10개월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간편하게 친생 부인 허가 심판 청구 또는 인지 허가 심판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전 남편과의 자녀와의 사이에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에도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하다 해서 새로 생긴 절차고요. 그래서 이 허가심판 청구 절차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면 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거는 먼저 전 남편과 그 어머니 그 두 명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그리고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는 자녀를 출생하고 나서 2년 내에만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경우는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경우에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전 남편 주소를 모른다든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전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사유로 그 전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 이제 보충적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친생자 부인 부존재 확인해소는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명백하게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전 남편이 랑 아주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전 남편이 외국에 있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명백히 외관상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실들이 입증해서 이제 친생을 부인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법원이 명백하게 그 경우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런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원이나 이 법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 대법원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친생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유전자로 검사로 친부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향이고, 그래서 친생 부인을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 부인 허가 심판 청구라든가 아니면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통해서 그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친부와의 사이에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혼인 중에 아이가 아직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